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해외 직구. 이제 국내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과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딱 표정이 그거예요. 정재환 또 얼마나 말을 또 많이 하려고 한 30분 걸리겠지? 해외 직구, 우리한테는 똑같은 해외 직구지만 법적으로 해외 직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 그리고 EMS와 같은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가 있습니다. 특송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면세 통관을 목록 통관이라고 하고, EMS와 같은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 우편물이죠. 국제 우편물 면세 통관을 현장 면세 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 통관과 현장 면세 통관으로 구분하는구나.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일단 면세 통관을 위해서는 특송이든 우체국이든 면세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자가 사용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때는 단돈 1원짜리 물품일지라도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 통관은 뭡니까? 반드시 자가 사용 목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법에서는 자가 사용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목록 통관이라고 하면 150불, 하지만 한미 FTA 위과하여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00불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현장 면세 통관에 있어서는 200불 기준 없습니다. 150불 기준입니다. 자, 다음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목록 통관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목록 통관 배제 요건이 무엇이든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우편물도 현장 면세 통관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간이신고라는 것은 금액이 살짝 넘어가서 목록 통관이나 현장 면세 통관이 안 될지라도 간이하게 신고를 할 수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따박따박 관세한테 맡기냐라고 해서 목록 통관의 경우에는 가격이 2,000불 이내인 경우, 국제 우편물 현장 면세 통관의 경우에는 1,000불 이내인 경우 간이 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어느 쪽이든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송 물품 목록 통관과 국제 우편물 현장 면세 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특송 물품 목록 통관 첫 번째 요건, 물품 가격이 150불 이내일 것,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200불 이내일 것. 이 가격은 국내 소비재 구매 가격, 정확하게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물품 가격,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물품 가격에는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비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포함을 하고,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국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실 때 그 가격을 보면은요, 그 내국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와 내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제 실제 물품 가격, 이것이 이제 실제 구매 가격이 되는 것이고, 국제 운송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150불 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200불이죠.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 가격이 150불 이내일 것,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200불 이내일 것이라고 했을 때 실제 구매 가격에 수출국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비와 각종 세금은 포함하되 국내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는 제외하는구나.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보시면 유독 199불 특가가 많습니다. 199불 특가가 많은 이유는 뭐야? 딱 봐도 한국에선 200불까지가 이제 목록 통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201불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199불 특가가 많다는 걸 유독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목록 통관 두 번째 요건, 목록 통관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목록 통관 배제 요건이라고 하여서 위약품, 한약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애초에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 통관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록 통관 배제 물품은 정확히 뭔데?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참고 삼아 알아야 되는 것들, 2022년 6월 7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목록 통관 배제 대상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파법 대상 물품. 개정 전에 전파법 면제 대상을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되는 기자재 한 대. 그러니까 전자기기 말하는 거죠. 전자기기 한 대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위과하여 전파 인증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2022년 1월 11일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한 대까지는 전파 인증이 면제되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즉 전파 인증 면제를 받았으면 1년 이내 판매는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거, 전파 인증 받고 들어온 거 1년이 지나면 판매도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서,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제 목록 통관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이 전파 인증 면제 받은 게 정확히 언제 면제를 받아서 어느 시점에 1년이 초과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요? 1년을 초과하는 건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록 통관 배제 물품에 전파법 대상 물품이 추가가 되면서 전파 인증 면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목록 통과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서 정확히 반입일이 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파법에선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아직 관세법에 위과해서 완전히 판매가 자유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련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이제 관세법에 위과해서는 이제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요건까지 확인하면서 개정된 전파법 내용과 개정된 목록 통관 배제 대상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록 통관 요건 세 번째, 자가 사용 목적일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관세법상의 모든 혜택은 자가 사용 목적일 때 해주는 겁니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까지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자가 사용 목적이고 150불 이내이긴 한데 목록 통관 배제 대상이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관세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 통관 배제 대상이라는 건 목록 통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식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라는 것이지 세금까지 다 납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물품 면세 제도는 한마디로 하면 뭐야?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150불 이내일 경우에는 뭐예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액 물품 면세 제도도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직구 중 특송 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목록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EMS 등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 우편물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면세 통관은 목록 통관이라고 했고,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면세 통관은 현장 면세 통관이라고 합니다. 현장 면세 통관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불 이내이면서 이 면세 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 면세 통관 배제 대상이 목록 통관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점이 이제 그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우편물 현장 면세 통관 요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이 아닐 것. 자, 그래서 법에서는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일 경우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뭔데요? 국제 우편물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16조 1항의 3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우리는 이걸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해서 뭐 식품위생법, 뭐 전파법, 뭐 마약법, 약사법, 다양한 법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거 어떤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까?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합 공고에 위하여 실제 우리나라 수입할 때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한 그런 물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록 통관 배제 대상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세관장 확인 대상이 쭉 나오죠. 세관장 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 면세 통관 안 됩니다. 정식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5호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즉 자가 사용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 목적의 경우에는 현장 면세 통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 면세 통관의 요건 두 번째, 물품 가격이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현장 면세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물품 가격이 더 넘어가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0원 이하일 경우라고 하면 뭐예요? 현장 면세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요,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00원 이내일 경우에는요, 별도로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그냥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장 면세 통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관장 확인 대상이어서 현장 면세 통관이 안 될 때는 어떡하죠? 목록 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목록 통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긴 하지만 세금은 다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더라도 자가 사용 목적이라면 관세가 면제된다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이어서 현장 면세 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요? 물품 가격이 150불 이내라고 하면은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활용한 실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중요한 요건은 뭐야? 자가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특송 물품 목록 통관도 국제 우편물 현장 면세 통관도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자가 사용이 뭔데? 어디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화면 다시 띄워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세법에 위구한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입니다. 딱 자가사용 기준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면 그게 자가사용 목적이겠구나 정도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가사용 목적이고, 각종 개별 법에서도 이제 자가사용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할 때 각종 요건을 면제해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함께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서 판매 목적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록 통관이 됐건 아니면 현장 면세 통관이 됐건 그냥 아무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으로 도착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님 어떻게 해요? 정세님 어떻게 해요? 이거 판매 목적이라 수입 신고해야 되는데 벌써 집으로 도착해버렸네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이내 이제 공항 창고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작업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제 특성 물품의 경우에는 특성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물건 우리가 이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수입 통관할 거니까 목록 통관으로 빼지 말라고, 나는 담당 관세에 있으니까 내가 담당 관세를 통해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할 거라고 미리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특송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상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하지만 이게 EMS와 같은 국제 우편물은 약간 애매합니다. 이제 국제 우편물 같은 건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우체국에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들어오는 거 그거 수입 통관 대상이니까 집 현장 면세 통관하지 말고 집으로 보내지 말고 꼭 수입 통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우편물의 경우에는 이제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사전 분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입력해두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입 통관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요, 물론 박스이죠. 박스에 수입 통관이라는 그 표지를 붙이면 됩니다. 국제 우편물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곳이 별표 2에서 표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지를 이제 판매자한테 보내고 그 포장할 때 포장지에 요 표지 좀 붙여달라고 말하면, 그리고 물론 사전 분류 신청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이 수입 통관 대상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짭퉁되네? 세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차곡차곡 가지고 있고, 이렇게 원기옥처럼 이렇게 길을 모아가지고 5년치 내역을 한 번에 던질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네가 이런 물품을 반입했는데 이거에 대해 다 소명해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소명자료 요청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안 걸렸다고 앞으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관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게 봐준 게 아니라 그냥 안 걸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짭퉁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고, 특히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제대로 관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제 해외 직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